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먼저 다우는 1.29% 상승, S&P 500은 1.56% 상승, 나스닥은 2.59%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08.37원으로 마이너스 0.5%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8.27%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73%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25%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26%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14%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도 245억 달러로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장 외에 4.59% 상승 중입니다. CVS 헬스그룹은 2분기 실적이 상회를 했고 고객이 가정에서 구입한 코로나 테스트 키트 및 기침, 감기 및 독감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장외 6.3% 상승 중입니다. 비디오 게임 회사인 일렉트로닉 아츠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EA의 피파 프랜차이즈의 강세 덕분에 13억 달러의 순예약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예상치 12억 6천만 달러 상회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3.41% 상승 중입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체인점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내 순매출이 81억 5천만 달러로 9% 증가가 되었고 매출은 3%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장외 4.25% 상승 중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분기 예상치보다 낮은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1억 300만 건 이상의 예약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는 분기별 최대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치 1억 640만 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 1.13% 하락 중입니다. 페이팔은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정보 공유 계약을 맺고 1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환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장외 9.25% 상승 중입니다. 포드는 7월 판매 수치의 신차 판매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36.3% 증가가 되었는데요. 업계 전체에서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이 수치가 상회하면서 장외 3.5% 상승 중입니다.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및 공급관리협회 서비스 지표들이 시장이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S&P 글로벌 복합 PMI 지수는 47.7로 지난달 52.3보다는 하락했지만 예상치 47.5를 상회했습니다. 7월 비제조 PMI는 56.7로 지난달 55.3과 예상치 53.5를 상회하면서 신규 수주와 고용 모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시장에 먹히지는 않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뿐만 아니라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 등 모든 것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봐야 할 것이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더 올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파월 의장이 예상한 3에서 3.5%포인트보다 더 높은 3.75에서 4%포인트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9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75bp 인상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9월 50bp 인상은 58.5%로 전일보다는 하락했고 75bp 인상은 41.5%로 전일 41%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76달러 하락한 배럴당 90.66달러, 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와 원유 재고의 증가 소식에 유가는 하락하여서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열린 정례 산유국 회의에서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7월에서 8월 증산량인 하루 64만 8천 배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추가 증산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증산 규모를 줄이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 휘발유 수요가 여름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7.1% 줄었다라면서 수요 전망이 모두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탄탄한 PMI 지수의 발표와 우려와는 다르게 선방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90달러대까지 내려온 유가로 인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국채금리의 이격이 더 벌어진 점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있다는 점이 우려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CPI 및 고용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연준은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지난달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6월 CPI보다는 꺾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 부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고용을 줄일 것이다 라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앞으로 좋지 못하고 CPI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 연준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것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2분기 실적 체크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